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2007년이 났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말 그대로 붕괴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 모든 사태의 중심에 바로 증권화라는 아주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금융 혁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증권화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개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이것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현금으로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자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금융공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마치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의 멋진 목걸이로 꿰어내는 것처럼 증권화라는 마법을 부린 거죠. 자, 이 거대한 금융 조립 라인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바로 자산을 묶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위험을 가진 수많은 대출들을 그냥 한데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상품,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증권화의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은행 장부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던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심지어는 학자금 대출까지.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출이라면 거의 모든 종류가 이 조립 라인에 투입될 수 있었어요. 이 자산들은 각각은 유동성이 낮지만 이렇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재료들을 누가 모으는 걸까요? 바로 특수 목적 회사, 우리가 SPV라고 부르는 곳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요, 오직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SPV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천 개의 대출 자산을 그냥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럼 SPV는 이 자산들을 거대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의 자산 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은행은 이 자산들이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 위험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 풀에서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증권. 이게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 Asset Backed Security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개별 대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수천 개 대출 묶음 전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꽁꽁 묶여있던 자산에 유동성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수천 개 대출을 그냥 한 대 묶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좋은 대출이랑 나쁜 대출, 위험이 막 뒤섞여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럼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위험을 져야 하나? 금융공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층 더 정교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위험을 나누는 기술이죠. 이 그림이 바로 그 핵심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폭포수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자, 대출 상환금이 들어오면요, 마치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졸졸 흐르면서 투자자들한테 차례대로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출 중에 일부가 부도가 나서 손실이 생기면요, 그 위험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시원올라가는 구조예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 폭포의 가장 꼭대기,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게 바로 선순위 트렌치입니다. 이 트렌치를 선 투자자들은요, 현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가장 마지막에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신용등급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받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중순위 트렌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긴 선순위 투자자들이 돈을 다 받아간 다음에야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위험이 조금 더 높겠죠. 물론 더 높은 위험을 지는 만큼 약속된 수익률도 선순위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폭포의 맨 아랫부분, 여기가 바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완충지대, 후순위 트렌치입니다.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풀리기만 한다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AA 등급의 선순위는 당시 국제기준금리였던 리보의
60bp, 그러니까 0.6%의 가상금리를 받아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등급조차 없는 후순위는 어떻습니까? 무려 2000bp, 다시 말해서 20%에 달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추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위험 선호도에 맞춰서 이 다양한 트렌치들을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AAA 등급의 안전한 선순위 트렌치는 서로 사겠다고 난리겠지만 위험한 중순위나 후순위 트렌치는 잘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팔리지 않고 남은 위험한 조각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서 금융의 연금술은 한 단계 더 아주 대담하게 나아갑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여러 ABS에서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BBB 등급의 중순위 트렌치들만 싹 다 다시 한데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앞에서 봤던 그 폭포수 구조를 똑같이 또 적용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채담보부 증권,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재포장되었을 뿐이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위험한 자산들만 모아서 다시 트렌치 구조로 나누면 그중 80%가 또다시 AAA 등급의 안전자산으로 둔갑을 합니다. 위험이 마치 마법처럼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구조 속에 교묘하게 숨겨졌을 뿐이었죠.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이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구조의 맨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주택담보대출들이 부실해지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융기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의 데이터가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 표가 2007년 신용위기의 모든 걸 정말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보시죠. 맨 처음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에서 17% 손실이 났어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가운데를 보세요. 이 17% 손실이 그 폭포수 구조를 타고 아래서부터 손실을 채워 올라오니까 ABS의 중간다리 중순위 트렌치가 그냥 100% 전멸해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오른쪽을 볼까요? 이렇게 전멸한 조각들만 모아서 만든 CDO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AAA 등급 CDO 선순위 트렌치마저 69.2%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복잡한 구조 안에서 마치 괴물처럼 증폭됐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복잡한 금융공학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이 증권화 조립 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화의 과정은 이 세 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대출 자산을 한데 묶어서 ABS라는 상품을 만들고, 둘째, 그 위험을 폭포수 구조로 잘게 나누어서 여러 개의 트렌치를 생성하고, 마지막 셋째, 그 중에서도 위험한 조각들만 골라내 다시 묶어서 CDO라는 훨씬 더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정교한 금융공학은요, 사실 위험을 잘게 쪼개서 분산시키면 시스템 전체가 더 안전해질 거라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정반대였죠?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구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숨겨졌고 결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금융혁신은 과연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낼 뿐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